요즘도 포트폴리오는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은 이게 외생 변수 전쟁발 이슈가 너무 커서 사실 그 기업의 가치보다도 조금 기업 가치가 좀 평가받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그나마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 추세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계속 좀 좋고요. 네. 그리고 리오프닝주로 대한항공도 급격한 변화 없었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뭐 호텔, 뭐 에어비앤비, 뭐 카쉐어링, 뭐 특히 우버 막 이런 쪽으로 다 리오프닝 되고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항공 쪽도 지금 리오프닝, 그 은행 이렇게 큰 두 가지로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리오프닝과 은행. 최근에 이슈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를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파운드리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TSMC랑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놓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3나노 경쟁을 두고 TSMC와 삼성이 살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가지고 그게 좀 최근 되게 관심이 되었어요. 네. 그 상황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다음 차세대 반도체에서 쓸 공정 중 하나가 원래 올해부터는 3나노 공정이 쓰이기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뭐 퀄컴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TSMC의 파운드리 공정 수주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TSMC의 수율이 별로 안 나오면서 제가 듣기로 35%라고 들었거든요. 10개 중 6개 정도가 분량이 나와가지고 상당하네요. 네네. TSMC도 결국 그 수율을 못 잡아서 그냥 기존에 뭐 기존 고객사가 수주한 반도체를 5나노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율을 못 잡아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입장 어떻게 취했냐면은 우리는 그대로 올해 3나노 얘기를 할 거다. 3나노 그대로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TSMC가 말도 안 된다고. 너네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냐. 우리도 못하는데. 네, 우리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약간 그 갑론을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약간 너네가 할 수 있니 없니 많이 서로 각국의 언론사들이 막 삼성은 막 못할 것이다 그러고 있고. 근데 이게 3나노를 두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은 사실 여러 생각이 들어요. 3나노가 얼마나 대체 중요해졌길래 이렇게 각국의 언론들이 막 언론풀이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냐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3나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를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미래에서 커질 시장 반도체가 AI나 자율주행 이쪽이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스스로 뇌가 커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목표이고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달성 목표인데 일단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 순서부터가 3나노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구나.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CPU 안에 램을 넣고 뭐 CPU 안에 램을 넣고 최대한 뭐 데이터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 이동 간의 거리도 짧게 만드는 이유가 이 칩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M램이죠. 네, 그게 M램이고.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까지 막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의 칩셋에서 계산해야 될 양이 지금보다 무수히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컴퓨터 뭐 조작, 뭐 그래픽 이런 거는 사실 숫자니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였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체계의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의 풍향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의 칩셋에서 그 분석을 해야 할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CPU 코어를 늘리고 트랜지스터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너무나도 커지게 돼요. 소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소형화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상 실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칩에다가 수많은 코어와 트랜지스터를 집착하게 되면은 당연스럽게 전력 소모가 커지게 되는 바람에 전력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반도체 올바르게 공급이 되지 못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주력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반도체 선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반도체 선폭을 줄이면은 선로가 얇아지고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 시작이 3나노부터가 본격적인 기술 싸움인데 이게 둘 다 서로 기업이 안 되니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보면
도로에서 이게 차가 자율대로 가는 건데 이게 자율대로 잘 가려면 네네네. 실시간으로 엄청난 그런 뭐 제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막 네네. 진짜 뭐 불의의 사고가 그런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엄청나게 가능하게 하는 게 3나노. 그렇죠. 3나노부터 이제 기술력의 싸움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인데.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수율이 35%밖에 안 나왔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네네. 3나노로 간다고 한데 뭐 혹시 결과는 아직 나온 건 아닌가요? 수율 결과 이런 건? 근데 제가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는데 네. 이제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그러니까 3나노가 지금 삼성도 지금 왜냐면 이제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한 지 몇 년이 안 됐고 그리고 따라잡으려고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일 뿐이지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급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삼성은 그래서 막 못하는데도 조금 하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 봤을 때 TSMC를 이기려면은 3나노 이상부터 싸움을 겨뤄야 되는 게 가장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지금 네 많이 결투가 있죠. 그러면은 뭐 역전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3나노가 지금 TSMC랑 삼성이 좀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공정 그 설계를 그리는 공정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좀 뭐냐면은 TSMC 같은 경우는 핀팻 기술이라고 반도체 선로를 윗면, 오른쪽면, 좌측면 이 세 개를 다루는 기술이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GAA라고 그 선로의 네 면을 다 다루고 있어요. 윗면, 아래면, 우측, 좌측 이 선로 네 면을 다 다뤄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핀팻 기술보다는 좀 더 반도체의 전류의 흐름을 더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은 3나노부터는 그러니까 3나노 다음이 2나노거든요. 3나노부터 2나노부터는 이제 진짜 그 GAA를 사용해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방금 말씀드린 핀팻 기술을 계속 사용해서 했지만 2나노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GAA로 가야 돼요. 2나노부터는 핀팻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GAA로 가야 되는데 삼성도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TSMC보다 수율이 안 나오고 기술이 안 될지언정 TSMC도 지금 핀팻 기술로 3나노도 못 만들고 있는데 2나노 싸움을 갔을 때 TSMC가 어떻게 바로 핀팻에서 바로 GAA로 바로 적응을 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고 삼성은 대신에 지금 3나노부터 꾸준하게 GAA로 기술력을 수율 높이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부터 GAA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GAA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적응 기간이 상당히 TSMC보다 높고 2나노부터는 삼성이 좀 더 TSMC보다 더 강력한 강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GAA라는 거 자체만 놓고 보면 네네. 삼성이 TSMC를 앞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서기보다는 이른 기술을 먼저 삼성이 접근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기어다니다가 건법을 배우기 전에 약간 달리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 좀 살짝 들거든요. TSMC는 아직 걷는 중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걷는다는 표현과 좀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어떻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당장 이제 2025년부터 2나노 싸움인데 막 1, 2년 가지고 기술이 쉽게 적응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벌써 2022년인데 거의 올해부터 쭉 2025년까지 계속 기술 발전한다 치면 적어도 TSMC보다 GAA에 대해서 3년 정도의 더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게 3나노, 2나노 진짜 완전 초미세 공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역전 시나리오가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 2나노에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 공정을 벌써부터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희망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2나노부터는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혹시 그런 이슈도 다루셨나요? GOS 이런 거? 네, 뭐 알고 있습니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삼성전자에 좀 뭐 펀더멘털을 막 좀 이렇게 해를 미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사과문을 냈잖아요. 네. 사과문을 냈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 사과문을 뭘 냈냐면 이제 일부 사용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막 죄송하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 사과문에 저에 담긴 뜻은 너네가 게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게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이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 갤럭시 가지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분명 많으실 거고 엄청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고 수요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게임하자고 아이폰 살 것 같지는 않거든. 첫 번째로 게임하자고 아이폰을 살 것 같지는 않고 기본에 뭐 갤럭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거 워낙 좀 다양한 활용성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굳이 이번 GOS 이슈를 겪으신 게이머 분들께서 이거를 보고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데 또 다르게 볼 관점은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은 지금까지 발을 잡은 게 뻥이었냐. 너네가 삼성이 지금 발을 잡고 배터리 지속시간 늘리고 이렇게 다 광고를 했는데 이번 GOS로 밝혀지는 이야기들이 그럼 너네 이거 GOS 빼면 이 발을 잡은 거 맞냐. 이렇게 좀 반론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민심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사실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GOS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하드 유저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긴 보는데 일반적인 보편화적인 판매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추이는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신 거니까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막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게임하시는 분들 아프다 하시고 약간 GOS 이슈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집단 소송하기도 한다고 그런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일단 보기에는 아주 막 그 펀더멘탈을 해할 정도로 막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 정도로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선은 좀 조심스럽게 결론을 한번. 네. 왜냐면 비슷한 사례로 아이폰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폰이 한번 그 아이폰 6 때부터인가 이제 그 폭발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그 배터리 성능 거 내렸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폰 판매하는 게 결국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